안녕하세요. 전 링컨하우스 광주에 재학 중인 김진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연애나 무단외출은 절대 안 되고 화장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건 소지 자체가 안 돼요. 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제일 공들였던 게 있었는데 그게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면 제가 발가벗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길 와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쌍꺼풀 액이었는데요. 이게 색조 화장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잘 안 걸리는데 이제 티가 좀 나니까 몇 번씩 걸리고 뺏겼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절대 안 들키려고 진짜 온갖 난리를 피우고 소지품 검사하는 날에는 진짜 생쇼를 했거든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난 이걸 안 하면 학교 생활 절대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선생님 눈도 피하게 되고 계속 숨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 어땠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제 마음이 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계속 숨기고 살다가는 이 학교에서 버티기 힘들겠다. 근데 학교를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화장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겠지? 근데 또 나한테 안 맞는 게 오면 또 숨고 피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의 끝을 따라가 봤는데 제가 자살까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이걸 안 하면 난 학교 생활을 절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게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결국 저를 자살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낼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그 일주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쌍꺼풀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이면 돈,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근데 그걸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한다면 버리기 어렵잖아요. 이 쌍꺼풀액이 저한테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결국엔 쌤한테 편지를 써서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걸 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학교 생활을 못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활발해지고 쌤들과도 가까워지니까 예전과 다르게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절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부인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부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그 부인은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내 예쁜 딸을 칼로 찔러 죽이면 어쩌지? 라는 뚱딴지 같은 생각 하나가 든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너무 어이없는 생각인데 이 부인은 아기를 낳고 몸이 허약해져 있었을 때라서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잠그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까 이 부인은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무니까 내가 죽으면 새엄마가 오겠지? 새엄마가 오면 내 딸은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여버리자. 지금 죽이는 게 낫겠다. 그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에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말았는데요. 저도 이 쌍꺼풀액 없이는 제가 학교 생활을 못 할 거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닌 어떤 생각이 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전 여러분들께 화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저를 위한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나를 위한 생각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진처럼 절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을 때 전 그것과 싸울 수 있었고 그것이 안 될 땐 남들에게 말해서 도움을 입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부인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건데요. 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변화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것과 싸울 수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올바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등상을 수상한 전준혁 학생입니다. 제목은 중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된 전준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요. 독이 있는데요. 바로 독사의 독이 있고, 말벌의 독이 있고, 보거의 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빠졌다라는 말 아시나요? 네, 이 빠졌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에 빠지다? 구멍에 빠지다? 아니면 게임에 빠지다 등등 여러 가지 말에 중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딘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주로 휴대폰에 빠져 지냈습니다. 맨날 새벽 2, 3시까지 휴대폰을 하다가 다음날 지각을 하고 매일 그런 게 제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굉장히 제게 뭐라 하셨는데 제가 그만 좀 하라고, 정말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뭐라 하냐고. 근데 제가 그날 밤 또 휴대폰을 하다가 늦게 잤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늦잠을 자는데 일어나니까 엄마가 화장실에서 물을 떠오시더니 저한테 엎으시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 쳐놓고 다음날 지각을 하니까 엄마께서 저에게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제가 1시 되면 자야지, 2시 되면 자야지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 아시는 분 중 한 분께서, 이분은 바우스 목사님이신데, 바우스 목사님께서 강을 보트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수영을 하고 가기로 했어요.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이 수영에 자신이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나이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보트에서 내려서 수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는데 자기 자리가 막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수영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리가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분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소용돌이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소용돌이에 빠져나올 수 없고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행히 멀리 가지 않은 보트를 향해 도움을 요청해서 무사히 그 강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외국에도 있는데요. 바로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딱 2가지만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칼날과 피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칼날에 피를 묻힌 뒤 땅에 거꾸로 박아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찬바람이 저 묻어있는 피를 얼리겠죠? 그러면 늑대가 굶주릴 거 아니에요. 겨울이라서. 그래서 냄새를 와가지고 저 피를 핥는다고 해요. 그렇게 핥다가 보면 혀가 마비된다고 해요. 근데 늑대는 그걸 모르니까 그 얼어붙어 있는 피가 모두 녹아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 피가 나오겠죠? 하지만 늑대는 자기 혀가 마비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을 핥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죽어버린다고 하네요. 늑대가 그 피가 자신의 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속 핥았을까요? 네, 맞아요. 절대로 늑대는 계속해서 핥지 않았을 거예요. 늑대는 자기 피였다는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무언가에 빠졌다라는 말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독이란 자기 감각이 마비되어서 가지고 있다 해도 쓸모없이 되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무서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우스 목사님 이야기처럼 목사님이 물에 빠졌고 소용돌이에 빠졌고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박우수 목사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국 그 강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1시간, 게임 1시간, 2시간 하면 끄고 되지. 담배 한두 개비 피고 말지. 그렇게 게임 한두 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중학교 때 휴대폰을 혼자서 끊을 수 없는 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저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거가 저희 엄마는 제 휴대폰을 뺏어주셨어요. 뺏었다기보다 제 휴대폰을 보관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밤마다 휴대폰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휴대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있든 그게 중독이든 휴대폰이든 게임이든 담배든 술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꼭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등상을 수상한 윤서영 학생입니다. 제목은 나도 디즈니처럼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그 꿈을 쫓을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고 영화 감독이 될 윤서영입니다. 이 명언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월트 디즈니의 명언인데요. 여러분, 디즈니 영화를 아시나요?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미키마우스를 그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월트는 제대한 뒤 형의 도움으로 가까스레 회사에 취직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당하고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월트, 넌 그림에 재능이 없어. 알아들어?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 만약 여러분이 월트라면 계속 그 일을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가실래요? 목사님이라면 어느 길을 가실래요? 맞아요. 저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작품을 빼앗겨버리는 비극도 일어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저분한 창고 벽틈에서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월트는 그 생쥐를 보고 모델로 삼아 미키마우스라는 그림을 그려냈고 그 미키마우스는 미국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월트 디즈니랑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넌 못해. 하지 마. 넌 안 어울려. 라는 말에 좌절하지 않고 아니, 난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디즈니 영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영화 감독이 되려면 예술, 문학, 역사 등 다방면의 기초 지식을 갖춰야 하고 불규칙한 촬영 시간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항상 놀기만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다 걸린 적도 있었고 비싼 돈 주고 보내는 학원들을 다 빼먹어버리고 저는 관심이 화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고 전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기숙학교인 링컨 학교로 도망쳐오듯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중학교 때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기 선생님들은 신기하게 저의 성적을 보시고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웬만한 과외 선생님들은 저를 다 포기했거든요. 제가 100번 물어봐도 100번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고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상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20점, 30점대였던 제 점수는 점점 올라갔고 난생 처음 100점이라는 점수를 맞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난 못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저에게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넌 할 수 있어. 마음을 바꾸는 건 가장 쉬운 일이야.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저에게 모든 걸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UCC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콘티를 짜고 시나리오를 말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마감 5시간 남았을 때 영상 편집하던 게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쵸?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준비한 UCC는 최우수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축제 때 뮤지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연극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은 단막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세계 최고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영화감독이 되려면 해야 할 게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저는 월트 디즈니처럼 누가 뭐라 해도 제 길을 갈 것이고 몇십 년 뒤 전 세계 최고 영화감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입으로 뱉은 대로 되지요. 오늘의 아침 했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길 바라며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